안녕하세요. 오늘 싱킹플레이 10호 교재 교육을 맡게 된 아로싱킹 교육개발팀의 양동주 CP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싱킹플레이 10호 교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AR 생태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리고 AR 인성 동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R 생태 활동입니다. 10호 생태활동 교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 3세, 그리고 만 4세, 만 5세의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싱킹플레이 AR 생태활동 만 3세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호의 계절 주제는 겨울이고요. 소주제는 겨울나기입니다. 이달의 생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 동물의 겨울나기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주고 동물들이 자는 모습을 신체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연계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달 가정연계 활동은 12월 11일 세계 산의 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유엔이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3년에 제정한 날로 매년 12월 11일을 세계 산의 날로 정하였는데요. 가정에서도 세계 산의 날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세계 산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산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해요입니다. 본격적으로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활동이고요. 겨울잠을 자는 다양한 동물들을 도감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사진과 함께 각 동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림과 사진을 보면서 어떤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왜 겨울잠을 잘까 활동입니다. 동물들은 왜 겨울잠을 자게 되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먹이가 없는 추운 겨울에 동물들이 활동을 멈추고 땅속이나 동굴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겨울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진을 살펴보면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겨울잠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 잠꾸러기 개구리 활동입니다. 지금 뱀과 다람쥐 등 겨울을 준비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빨간 선부터 시작해서 보라선까지 무지개색 점들을 따라서 선을 이어보고 색칠을 하면서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색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선을 이으면 개구리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들이 원한다면 더 색칠을 해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을 탐색해보고 개구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AR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요 활동이고요. 추운 겨울에는 동물들이 어디에서 잠을 잘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싱킹 플레이 관찰 영상을 통해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을 만나봅니다. 영상을 감상한 후에는 동물들은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이름과 특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관찰 영상 모습이 나와 있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겨울 풍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모습을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관찰 영상을 관찰한 후에는 따뜻한 땅속이라는 활동을 같이 해보는데요.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유아들이 이야기 나눈 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포인트는 싱킹 플레이에서 감상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겨울이 찾아왔어요 활동입니다.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비교해보는 시간인데요.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겨울을 보내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모자와 장갑 같은 따뜻한 옷을 입거나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겨울 놀이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들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도 또 무엇이 있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물과 사람의 겨울나기를 비교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어디에서 잘까 활동입니다. 동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안전하게 겨울잠을 잘 수 있도록 동물에 알맞는 서식지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겨울잠을 자는 장소가 어디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본 뒤에 선을 따라서 이어보고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람쥐는 나무 밑, 그리고 곰은 동굴, 개구리는 땅속, 뱀은 바위 밑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에 필요한 안전한 서식지를 알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쿨쿨 누구일까 활동입니다.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은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고슴도치, 너구리, 무당벌레, 개구리에게 알맞은 안식처를 찾아주기 위해서 교재 활동을 통해 어,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하얀 선을 접어보면 이렇게 나무 안전한 안식처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며 고슴도치 그리고 무당벌레, 뱀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활동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집을 완성해서 겨울나기를 도와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나는야 겨울잠 동물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신체로 표현해보는 시간인데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또 동물들이 자는 모습을 신체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동요를 감상하실 수 있고 교실에서 동요를 들으면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물들의 자는 모습을 신체로 자유롭게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은 동물들이 꿈을 꾸어요 활동입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동물들이 꾸고 있는 꿈을 상상해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에서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고슴도치와 함께 무당벌레가 나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꿈 말풍선에 내가 생각하는 동물들이 꾸고 있는 꿈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물들이 꾸고 있는 꿈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보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 시간입니다. 동물들이 겨울나기 준비를 하는데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시간입니다. 다람쥐가 나타나서 내가 겨울잠을 잘 수 있게 도토리를 찾아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친구들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첫 번째로 겨울나기 동물 도감을 먼저 살펴보고 또 두 번째로는 동물 친구들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서치를 하면서 찾아줍니다.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찾아주면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겨울나기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주면서 느낀 생각을 친구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활동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우며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마음을 길러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만드는 푸른 지구 세 번째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실천하며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가정에 잘 보이는 데에 부착한 뒤에 스스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 방법을 실천해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 4세 생태활동 교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주제는 겨울이고요. 소주제는 북극입니다. 이달의 생태 이야기를 통해서 북극에 사는 동물의 종류와 특징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특성을 탐구하고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북극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정연계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자료로 AR 동물원이 나와 있습니다. 옥정중앙공원 AR주인데요. QR코드로 접속을 하면 다양한 동물들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만났는지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AR 동물원에 방문하여 동물들을 탐색하고 동물 보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추운 북극에 방문했어요. 준이와 준호와 함께 북극 탐험을 떠나보면서 북극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을 관심을 갖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도감에는 북극곰, 북극여우, 바다코끼리, 바다표범, 흰고래, 북극토끼 등 다양한 북극에 서식하는 생물들에 대한 사진과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북극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북극에 사는 다양한 동물의 종류를 알아요입니다. 다음은 북극을 꾸며요 활동입니다. 흰색 종이를 이용해서 북극의 빙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흰색 종이를 작게 찢어서 도안 위에다가 붙이고 이제 북극의 빙하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완성된 빙하의 모습이 나오고요. 저희가 추가로 제시해 드리는 활동 자료를 이용해서 북극에 사는 동물들을 오려서 붙여보고 북극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북극은 아주 날씨가 추워서 빙하가 생긴다는 점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북극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유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북극의 빙하를 떠올려 보고 표현하며 북극 환경을 구성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멋쟁이 북극곰 활동입니다. 북극곰은 추운 북극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도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북극곰은 어떻게 북극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북극곰은 하얗고 두꺼운 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몸속에 두꺼운 지방이 있고 또 발에 물갈퀴가 있어서 북극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네요.
털 속에는 검정색 피부가 있고 검정색은 햇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북극곰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본 뒤에는 북극곰이 추위에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북극곰의 생존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AR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관찰 탐구 시간입니다. 싱킹 플레이에서 북극을 탐험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유아들과 함께 북극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북극 동물을 관찰해 봅니다. 관찰한 것을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극에는 어떤 생물이 존재하고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친구와 짝을 지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북극 동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북극 동물은 무엇이었는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싱킹 플레이 큐브와 싱글에서의 관찰 영상 모습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싱킹 플레이에서 북극 동물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며 관찰력을 길러요입니다. 이제 관찰 탐구 영상을 관찰하고 난 뒤에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그림자일까 활동입니다. 유아들이 북극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물들이 그림자만 남아있는 상태로 교재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어떤 동물인지 알맞게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교재 아래를 잘라서 이렇게 정답에 맞게 오려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맞춘 동물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그림자를 맞춰보며 북극 동물의 생김새에 흥미를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활동입니다. 둘 다 여우인데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는 사는 곳과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더운 여름에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와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의 생김새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귀부터 해서 털의 색깔이나 그리고 털의 두께 등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살고 있는 장소의 날씨와 환경에 따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특징을 비교해요입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특징을 비교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점점 녹는 신문지 빙하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준비물은 신문지가 필요한데요. 신문지가 없다면 큰 전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문지를 한 장씩 나눠가지고 가장 넓게 펼쳐서 큰 빙하를 만든 후에 친구와 함께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면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서 신문지 빙하를 반으로 접어봅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은 빙하를 다시 올라가 보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활동을 할 때마다 조금씩 신문지를 접어서 작은 빙하를 만들어 봅니다. 균형을 잃고 신문지 빙하 밖으로 벗어나면 자리에 앉아서 다음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문지 빙하를 반으로 여러 번 접으며 마지막 친구가 남을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작아진 신문지 빙하 위에서 균형을 잘 잡으며 올라가 있는 친구가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아이들은 활동을 통해서 신문지 빙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유아들이 서 있는 장소가 더 불편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친구들이 작아지는 빙하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어려워했듯이 또 북극에 사는 동물들도 작아지는 빙하 때문에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신문지 빙하 놀이를 하며 빙하가 녹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AR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시간입니다. 북극 구조대 활동인데요. 싱킹 플레이에서 북극 동물을 만나서 친구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도감에 있는 북극 동물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물고기를 낚시해서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며 아파하는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활동 후에는 동시 북극곰이 울어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빙하가 녹는 이유에 대해 유아들과 알아보고 또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북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큐브와 싱글에서 확인이 가능한 체험학습의 모습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알아보고 북극 동물에게 도움을 줘요입니다. 체험학습이 마무리된 후에는 아파하는 북극 활동을 진행합니다. 뜨거워지는 날씨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아파하는 북극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사진 속 바다 표범의 목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친구들이 북극 동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북극 동물을 위해 어떤 일들을 도울 수 있는지 친구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파하는 북극 동물의 모습을 보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껴요입니다. 다음은 북극을 지켜주세요 활동입니다. 지구의 환경오염은 북극의 동물들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어컨과 난방을 적당히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북극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면 북극곰은 어떤 표정과 말을 하게 될지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북극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알아봐요입니다. 이제 만 5세 AR 생태활동의 교재를 활용한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생태활동 10호의 계절 주제는 겨울이고 소주제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교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달의 생태활동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의 종류와 동물이 멸종되는 원인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의 공존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봅니다. 가정연계 활동으로는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해 있으며 홈페이지 링크를 QR로 삽입해드리니 멸종위기 동물 복지시설인 에코리움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주세요. 하단에는 멸종위기 동물 그림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동 방법에 따라 그림 퀴즈 놀이를 해보며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지구의 다양한 서식지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알아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호 생태활동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 활동이고 멸종위기 동물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이란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말한다는 것을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감에 제시된 멸종위기 동물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활동 자료로도 제시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멸종위기 동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징을 살펴봐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탕탕 무슨 소리지 활동입니다. 그림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며 어떤 이유로 인해 동물들이 멸종이 되는지 알아보고 글자를 따라 적어봅니다. 이렇게 글자를 적어볼 수 있고요. 활동 자료로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멸종위기 동물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요입니다. 다음으로는 AR 관찰 탐구 시간입니다. 싱킹플레이 큐브와 싱글에서 동물들의 위기신호 영상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멸종위기 동물의 모습은 어떤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그 후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영상을 관찰하며 친구와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모습인지 다른 모습인지 확인해 봅니다. 관찰 영상을 본 후에는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눠보고 위험을 느낀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해 글로 표현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동물들의 위기 신호를 관찰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서식지가 사라진다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큰 종이에 서식지를 그린 후에 서식지 위에 4명의 친구가 서서 활동합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다양한 상황을 듣고 몸으로 표현해보며 멸종위기 동물이 되어 서식지가 사라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상상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놀이를 통해 멸종위기 동물의 마음을 이해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활동입니다. 동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태 통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생태 통로란 산과 산 사이에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나무와 꽃으로 만든 길입니다. 유아들과 생태 통로를 색칠해 보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활동 포인트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보호가 필요해 활동입니다. 멸종위기 동물 중에서도 동물의 수가 거의 없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동물을 1급 동물이라고 합니다. 1급, 2급 동물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적어 본 뒤에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알고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고민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동물보건연구소 활동입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예전처럼 다시 동물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가꾸고 동물에 대한 새로운 특징을 연구하는 동물보건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서 멸종위기에 놓인 레서 판다의 영상을 보고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하단에 삽입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그 특징을 교재에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멸종위기 동물인 레서 판다의 특징을 관찰해보고 기록해요입니다. 다음은 AR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입니다. 싱킹 플레이 공간으로 이동해서 멸종위기 동물 도감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체험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서식지의 화살표가 안전한 서식지와 맞물렸을 때 터치를 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체험학습을 마친 후에는 교실로 돌아와 교재 활동을 통해 오늘 한 활동을 회상해 봅니다. 교재를 보고 안전한 서식지를 찾아서 OX를 해보며 도착 장소까지 이동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멸종위기 동물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찾아주며 동물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지금부터 실천해요 활동입니다. 유아들과 산 또는 바다에 다녀온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산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유아들과 읽어본 후에 각자 내가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약속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며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을 다짐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이야기해 보며 유아들이 환경을 지키고 아끼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나눕니다. 수업 포인트는 산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다짐해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AR 인성동화 교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호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만 4세, 만 5세의 구성입니다. 가장 먼저 만 3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의 제목은 나의 소중한 이불이고, 마음 주제는 마음 나누기, 인성 주제는 함께, 그리고 인성 요소는 감사와 공감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나에겐 오래된 소중한 이불이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내 오래된 이불을 요리조리 변신시켜 준대요. 내 이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AR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감상하는 인성동화 화면입니다. 동화를 감상하고 난 후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감사를 실천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한 부모 교육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화책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교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이불 활동인데요. 소중한 이불이 어떤 물건으로 바뀌었는지 스티커를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스티커는 교재 앞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나의 소중한 이불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동생의 토끼 이불은 어떤 물건으로 바뀔지 상상하는 시간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스티커 이외에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토끼 이불이 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동화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토끼 이불을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주고 싶은지 내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요입니다. 다음은 AR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볼 수 있는 AR 애니메이션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후에 교재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활동명은 자전거와 착한 주인입니다. 자전거를 함부로 대할 때와 아껴줄 때 자전거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똑같은 자전거이지만 함부로 다뤘을 때와 소중히 여겼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함부로 대할 때와 아껴줄 때 자전거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요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아낀 자전거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지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앞쪽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물건을 소중히 여겼을 때 물건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유아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주인에게 소중하게 여겨진 물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스티커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 내 물건을 소중히 여겨요 활동입니다. 내가 자전거를 아껴준다면 자전거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자전거의 표정을 그려보고 자전거를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소중히 아끼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고요. 물건을 소중히 여겼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떤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색칠해주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자전거를 꾸미면서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외에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고요. 어, 활동이 끝난 후에는 내가 그린 그림을 친구에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아들과 생각을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요입니다. 다음은 AR 동요 시간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에 대한 동요가 담겨 있고요. 싱글과 큐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동요를 들으면서 신체 표현을 해볼 수 있고 동요의 내용을 듣고 따라 불러볼 수 있습니다. 교재 15쪽에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에 대한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유아들과 가사를 확인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이제 3주차 AR 그림자 동화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감상하실 수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림자 동화의 내용을 들어보고 그림자를 찾아본 후에는 교재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음으로 듣는 공감 활동입니다. 아기 사슴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운 돌을 밟았습니다. 아기 사슴은 어떻게 됐는지 상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어주기 전에 유아들은 어떤 뒷이야기를 상상했는지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유아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운 돌을 밟다 아기 사슴이 강에 빠져버렸어요. 아기 사슴을 발견한 악어가 물 밖으로 꺼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기 사슴이 악어에게 인사해요. 아빠 말씀 잘 들으며 조심히 다니렴. 라고 악어가 이야기해요. 수업 포인트는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을 이해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공감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동생과 놀이를 하는 것, 물이 필요한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교재에 나온 예시 이외에도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봅니다. 그림자 동화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공감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의 기분이 어떤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공감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은 AR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감상하는 벨러스트 시간입니다. 겨울밤 벨러스트를 본 후에 눈이 쌓인 마을을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사후활동 시간입니다. 벨러스트를 감상하면서 느낀 나의 기분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내가 표현한 작품을 친구에게 소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겨울의 풍경에 관심을 가지고 느껴보고 내 기분을 친구에게 소개해요입니다. 가족연계 활동으로는 인성생활 습관 카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의 예시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다음에 빈칸에 또 다른 감사의 표현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감사를 실천할 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감사하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가정연계 활동을 실천해요입니다. 이제 만 4세 AR 인성동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책의 제목은 행복한 소리 여행입니다. 마음 주제는 마음 나누기, 인성 주제는 함께이며 인성 요소는 도전과 성실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보여드리자면 곰디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두더지 아저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더지 아저씨를 도와서 절벽 아래 마을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기로 하는데 곰디는 어떻게 단단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주차 AR 싱킹 플레이에서 동화를 감상해 보면서 동화 속 요소를 탐색해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화책을 감상한 후에는 이제 교재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페이지에는 도전 정신이 강한 아이로 기르기 위한 부모 교육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화책을 회상해 보면서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소리 여행 동화를 듣고 곰디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스티커를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동화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곰디가 들은 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자연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알맞은 스티커를 순서대로 붙여보면서 동화의 내용을 회상해 보고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곰디는 어떻게 두더지 아저씨를 아랫마을로 데려다 주었을까요? 곰디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두더지 아저씨에게 곰디가 길을 알려준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내가 곰디라면 두더지 아저씨에게 어떻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곰디였다면 두더지 아저씨에게 어떻게 길을 알려주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싱킹 플레이에서 감상이 가능한 AR 동요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재 15쪽에는 준비하는 습관 도전에 대한 가사가 나와 있는데요. 가사를 보고 따라 불러볼 수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율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며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교재 6쪽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책 읽기, 악기 연주, 자전거 타기 등 내가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유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도전하는 그림을 보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야기 나누어요입니다.
준비하는 도전 활동입니다.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인데요. 이건 유아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내가 완성한 그림을 친구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을 소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도전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도전을 해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서움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마음, 그리고 무슨 일이든 방긋방긋 웃으며 하는 즐거운 마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마음, 이렇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유아들과 어떤 마음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유아들이 도전한 일을 끝까지 해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이야기 나누어요입니다. 다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스티커로 붙여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교재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스티커를 붙여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인데요. 나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성취감 또한 키울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도전해본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도전에 성공했을 때 나의 기분을 떠올리면서 스티커를 붙여요입니다. 다음은 3주차 AR 그림자 동화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화를 감상해보고 그림자 요소를 탐색해보고 또 그림자 찾기 놀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며 동화의 뒷이야기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과정에 집중하는 성실 활동입니다. 펭귄의 밤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선생님이 먼저 동화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유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을지 상상해보고 또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펭귄은 밤새 무섭게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에 집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났어요. 내일은 꼭 게으름 부리지 않고 집을 잘 지을게요.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펭귄은 차곡차곡 얼음 조각을 쌓아 집을 고쳐 지었어요. 이젠 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하고 멋진 집이 완성되었답니다.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생각한 이야기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펭귄이 성실하게 집을 고쳐 지은 덕분에 바람에도 끄떡없고 튼튼한 멋진 집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으며 성실이 무엇인지 이해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성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스티커를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성실한 행동이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함께 살펴보면 우리 원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와요. 악기를 배우고 꾸준하게 연주해요. 내가 놀이한 장난감은 내가 스스로 정리해요. 어렵다고 느껴져도 열심히 해볼 수 있어요. 약속한 일을 잊지 않고 지켜요 등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예시 이외에도 성실한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재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스티커를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성실한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며 나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은 AR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밸러스트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감상 모습이 나와 있고요. 밸러스트 영상을 보면서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밸러스트 영상을 감상한 후에 교재 활동을 통해 사후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벽난로를 보고 느낀 내 감정을 이야기 나누며 맛있는 감정 비빔밥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비빔밥 속 감정 단어들을 보면서 느끼는 색깔을 색연필로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비빔밥을 완성해 보는 것인데요. 내가 완성한 알록달록 감정 비빔밥을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감정에 대해 떠오르는 색깔을 색칠해 주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벽난로를 보고 느낀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감정 비빔밥을 완성해요입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습관 도전 활동입니다. 도전의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빈칸에는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도전의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 봅니다. 가정에서는 유아들이 실천할 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도전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연계 활동을 실천해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 5세 AR 인성동화 교재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의 제목은 할머니의 치마 썰매이며 마음 주제는 마음 나누기, 인성 주제는 함께입니다. 인성 요소는 나눔과 순종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눈이 쌓인 산길을 걷던 할머니가 넘어진 것을 발견한 곰디와 친구들은 할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산 밑에 쓰러진 아저씨를 발견한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 살펴보며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동화책 감상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동화를 감상하고 난 후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표지에는 동화책에 나오는 곰디와 친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나눔을 실천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한 부모 교육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화책의 내용을 회상하며 주제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동화 속에서 일어난 순서에 따라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또한 새롭게 동화의 순서를 바꿔보며 동화를 재구성해보고 창의적인 생각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고 동화의 흐름을 말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내가 곰디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넘어진 할머니를 보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보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을 도왔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활동이 끝나면 자신의 생각을 친구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되었을 때 나의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감상하는 나눔과 관련된 동요입니다. 유아들과 함께 감상하고 신체 표현을 해보며 나눔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교재 15쪽에는 동요의 가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교실에서도 동요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며 나눔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동요를 감상하고 난 후 교실로 돌아와 나눔을 표현해요 활동을 진행합니다. 추위에 떠는 바둑이 그림을 보며 어떤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교재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여 추위를 떨고 있는 바둑이에게 알맞게 붙여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도움을 받은 바둑이의 기분을 생각해 보아요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도움을 받은 바둑이의 모습을 상상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만약 바둑이라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 상상해 보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 아래에 내가 표현한 바둑이를 글자로 적어 봅니다. 유아들이 상상하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유아가 그린 그림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바둑이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고 난 뒤 나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입니다. 추위에 떠는 바둑이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관심과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시로 나온 그림을 보며 다양한 나눔의 예시를 알아보고 유아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니다. 또한 교재에 삽입된 예시 이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주변의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나눔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요입니다. 이번 활동은 도움을 받은 이웃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교재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고마워, 기뻐, 행복해, 소중해 등 다양한 인사말을 활용하여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려요입니다. 다음은 싱킹 플레이에서 감상하는 AR 그림자 동화 시간입니다. 동화를 감상해보고 그림자를 상상해보며 유아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 동화를 감상한 후에는 그림자 놀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동화를 감상한 후 교실로 돌아와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를 함께 읽기 전에 먼저 유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봅니다.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며 내가 생각한 이야기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 덕분에 아저씨 제비가 무사히 따뜻한 지역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며 순종하는 모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업 포인트는 그림자 동화의 뒷이야기를 상상해보고 이야기 나누어요입니다. 다음은 존경과 이해가 있는 순종 활동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훌륭한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글로 적어본 후 친구에게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담고 싶은 행동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내가 담고 싶은 행동을 떠올려 보고 표현해요입니다. 사주타 AR 밸런스 활동입니다. 큐브와 노을을 감상하면서 유아들과 명상을 해보고 휴식을 취해봅니다. 밸러스트 영상을 감상한 후에는 교실로 돌아와 느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노을을 본 기분이 어떤지, 그런 감정이 든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감정 인터뷰 활동을 진행해 봅니다.
감정을 물어보고 싶은 친구를 떠올려 본 후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록하는 인터뷰 과정을 경험하면서 유아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행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노을을 보고 난 뒤 친구의 감정과 내 감정을 인터뷰로 표현해요입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나눔 활동입니다. 나눔의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다음에 빈칸에는 또 다른 나눔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적어 보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나눔을 실천할 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칭찬해 주시고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포인트는 생활 속에서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 연계를 실천해요입니다. 지금까지 싱킹플레이 10호 교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싱킹플레이 10호 교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